알면 당신도 법테라! 네, 반갑습니다. 법 없이 사는 아나운서 김윤웅입니다. 법과 함께 유쾌한 웃음을 전해주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맛을 아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아,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이게 얼마 만입니까?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아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니,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네. 포스터 다 찍어놓고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마변이 4주 나왔어요. 아우, 제가 마변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요? 아니, 마변이 정말 예쁘고 착하고 겸손하고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성품이 없어요. 아니, 제가 모니터링 보니까. 하셨죠? 네, 그럼요. 마변의 계획. 마경민 변호사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쭉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는데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건 또 관전 포인트네요. 내가 말이 또 씨가 될 거예요. 신 변호사가 이 프로를 꼭 볼 겁니다. 지금 모니터 엄청 할 거예요. 네, 엄청 할 거예요. 마변의 빅쳐. 저희가 뭐 마 변호사님한테 잘해드리긴 했지만 네. 저는 신 변호사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저 전화도 한번 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김영은 아나운서 연락 안 왔죠? 한 번도 안 왔어요. 거봐요. 아, 저는 마변한테는 전화했는데. 이러면 네, 두 번씩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 대본도 나한테 줄 때 네. 마변호사라 딱 마병이 처음에. 저도 맞잖아요. 네. 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는 줄 알고 계속. 예. 하지만 진짜 저희는 돌아와서 너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네. 특히나 세상에 코로나가 이분은 피해갈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이분한테까지 갔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예. 제가 건강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네. 이제 간단하게 그거에 대한 아니 그 질문은 준비 안 했어요. 아, 저희가.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미리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말로 하는 것보다 재밌게 제 감정을 실어갖고 제 노래로 살짝 준비했는데. 아니 우리 그 뭘 질문 궁금하지 준비했어요, 않은데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지 딱 뵈니까 뭐 건강하신데 뭐. 첫 질문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 제 해주세요. 노래로 예, 해주세요. 잠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코로나 따윈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어. 약해 보이고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야, 아니 집에서 한 4주 동안 이거 준비하셨구나. 아니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 분명히 건강 상태 물어보는데 근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좀 걸리는 게 내 마음에. 뭐예요? 어려 보여도. 아무리 누가 어려 보인다 그랬어 누가? 어려 보여도 약해 보이면 약해 보여. 3분 더 빠지신 것 같아. 우리 신변 돌아왔나 싶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확실히 기빨리고 그래요. 네, 신변 돌아왔네요. 네, 네. 자, 아무튼 저희는 신 변호사를 다시 보게 돼서 조금 뭐 들떴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1년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지금도 또 병상에서 네.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많으세요. 네. 모두들 다 이제 신 변호사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좀 건강하게 다들 쾌차하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 네. 느낀 건데 정말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드신 일이 많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네. 자, 아무튼 딱 좋은 시기에 네.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냐? 이제 곧 설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본격적인 2021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자, 액땜 마시다 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법테랑과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법테랑에 뽑은 첫 번째 법안 뭐죠? 네. 일단 오늘의 주제, 차별에 노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근로자 차별금지법입니다. 네. 아니, 이게 참 차별에 노할 수 있는 사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법은 뭐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법이 통과된 네. 지금까지 핫한 법안이죠.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네. 이 법 때문에 올 초에 난리였잖아요. 핵심 내용이 뭐죠? 이 기존의 법은 그 안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처벌 대상이 됐다면 네, 네. 여기는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의 그 형사 처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해라라는 건데요.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9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되는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최대는 50억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시행은 1년 뒤입니다. 예,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이 경영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 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협박, 위협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책임감을 좀 갖고 철저하게 하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대재해라는 것이 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네.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를 말하고요. 중대시민재해 이 부분은 조금 낯설 수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리 부실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기업 경영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이 1000제곱미터 제가 이제 익숙하신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302평 정도 되더라고요. 300평 이 300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목욕탕, PC방 이렇게 대형 다중 이용 업소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필요한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라면서요? 맞아요. 이 법을 통해서 그 오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작년이죠.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를 집계해봤더니 882명이나 됩니다. 2019년에 비해서 27명이나 증가를 한 거고요. 그 재작년까지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그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냈던 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기억하시죠? 예, 그 사고 영향으로 다시 늘어났고요. 이 사고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론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이 법 통과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비판이 아직도 있어요. 네,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예외에 또 예외를 뒀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는 예외 규정을 둬서 이미 제외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예 제외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 시행이 3년 후부터 적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그 다중이용 업계 시설도 좀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또는 장관을 제외한 일선 공무원들도 처벌받을 일이 없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요거는 기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 산업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시설 경우에는 사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최근에는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1년에서 1년 6개월이었던 것을 뭐 1년에서 2년 6개월, 아예 2배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 가중, 뭐 다수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2, 3년까지 아예 늘렸고요. 규정이 없던 5년 내에 재범의 경우에도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월까지 늘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으로 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다중이용 시설업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가 뭐 75%, 8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영세업자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닌가 뭐 싶은데, 근데 이제 최근 10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많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 좀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법이고. 네. 자, 중대재해법. 사실은 이상적인 취지, 바로 예방 아니겠습니까?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인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근로자 차별 금지 법안의 주인공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분께서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별의 노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다음으로 함께할 분 바로 이분입니다. 사직서 안 됐다고 술로 끌고 가서 너 100개 받고 야 죽여버린다고. 여 명의 노동자들의 사망 이유를 가지고 왔거든요. 9월 7일
목공 작업 중 추락 사망, 조명 교체 차량 전도 사망,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 지금도 계속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전염돼서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게 됐을 때 선배를 처리할 수 있는 법.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주민들한테 갑질을 당할 때 가중처벌을 하자.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반복되는 비극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이분처럼 열심히 뛰는 분도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은,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그죠? 안 그래도 원래도 날씬하신 분이신데, 지금 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먹을 걸 잘 못 참는 사람이에요. 한 끼만 굶어도 약간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24일을 굶으셨어요? 네.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네네. 이제 회복식 하면서 네. 양을 계속 조절해서 먹어야 그렇죠. 하는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까. 네. 네. 그걸 조절해서 먹는 게 되게 힘들어서 약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기간 동안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죽 조금부터 해서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주 작은 죽을 네. 다시 끝나고 나서 1kg가 더 빠졌어요. 아이고, 빨리 회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 드릴게요. 지금 네. 좀 힘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네, 저의 그 네. 에너지를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아주 밝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국내 최초 예능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강 의원님 지켜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정신력만큼은 네.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시의원도 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는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예.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보다는 이 정의당이 작아졌죠. 소수당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국회 입성 후에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좀 화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화난 일이 많으셨어요? 네.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표정은 굉장히 밝으신데요? 네. 제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라고 하면서 로텐돌에서 이제 3일부터 농성을 했는데 네네네. 농성하는 동안이라 이제 거의 잠잘폼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새벽에 12시 50분이 넘어서 새벽 1시 30분에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데. 네, 거의 잠잘폼으로 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그 그렇죠. 노동관계법을 예. 논의하는 자리라 이제 갔긴 했는데 이 시간에 회의해야 되냐, 내일 아침에 하자, 이게 정상적인 네. 회의냐 이렇게 막 주장했는데도 네. 그 회의를 진행했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입고 가셨어요? 정장 옷 안 입는 옷에다가 두꺼운 파카, 오리털 파카 같은 걸 입고 갔어요. 근데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야기를 막 하고 네. 그리고 너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더운 거예요. 그게 벗으셨구나. 옷을 딱 벗었어요.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결하지 말자 네. 마지막 발언을 좀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 발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항의를 딱 위원장 옆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위에 상의가 네. 옷이 있고 또 삐져나온 옷이 있고 그래서 나오면서 너무 예. 좀 차림이 그런데 하면서 나왔는데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정의당이나 그 외 나머지 정당들은 들어가도 아예 논의하는 자리 자체에 못 들어가거나 네네. 또는 아예 국회 안에도 못 들어온 정당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수단체는 20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차별이 완전히 심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안 해봐가지고 국회의원을. 네. 의회 의원들이 이제 안건을 올리면 법률안을 올리면 그 법률안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다룰 거냐 이런 것들 마저도 다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입 선출하자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좀
의회가 좀 억울한 불합리하게 분들이 있네요.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곧 다가올 설이 있는데 설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실까요? 설에는 네. 설에는 뭐 하십니까 진짜? 우리 여성 의원님들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며느리시잖아요. 그럼 며느리 역할을 하시는 건지. 제가 결혼할 때부터 네.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부터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늘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네. 어머님이 이거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좀 쉬어라. 명절 땐 좀 쉬어라. 그래서 어머님이 다 음식을 하시고 남편이랑 애들도 놔두고 가서 영화도 보고 와라. 막 그러면 아니, 근데 명절 때 의원님, 두세 편씩 영화 의원님, 보더라고요. 외람되지만 시어머니가 쉬러 갈 때 진짜 쉬는 건 아니죠? 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남편하고 네. 아이들을 아주 여우같이 잘 부려먹어요. 네, 그래서 지혜로우시다. 이제 어머님이 나한테 너는 전을 부쳐라 이러면 절대 혼자 부치지 않고 남편이. 아들들을 먼저 부르죠. 남편은 잘 말을 안 들어요. 네,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들한테 야, 아빠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아들들이 아빠를 데리고 그러면 나오고. 애들이 아버지 우리도 하는데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셔야죠. 이러면서. 안 할 수가 없죠. 현명하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훌륭하시다. 또 가정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네요. 네. 결국 시어머니가 네. 우리 손주들이 일하는 건 못 보겠다 하셔서 혼자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가끔 우리 아들들을 부려먹으려고 부엌 일을 시키면 네. 냅둬라 내가 하려고. 그거 봐요.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아랫뼈가 있으시네. 아니 그런데 제가 또 끝까지 네. 어머님 시켜야 됩니다. 저희 아들 교육은 제가 시키겠습니다. 야, 이거 저 재밌는데요. 근데 빨리 우리 이제 얘기를 하긴 해야 얘기로 되는데. 들으니까 싫은데요? 네. 그쵸. 그냥 토크쇼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저 입법 활동을 제가 쭉 이제 네네. 지켜보니까 뭐 노동자를 위한 법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나 동물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환노이여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원래 관심이 그 분야에 좀 많으셨는지. 네,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는 전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요. 제가 또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에피소드 재밌습니다. 재밌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말려야 된다 네. 이런 게 강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이제 저는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를 딱 말려놓고 가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얇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잘 말라요. 수박 껍질 같은 것들은 안 말라가지고 네. 날파리가 일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좀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야, 날파리가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뭐 아무리 환경이 좋다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쭉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실천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근데 막 물티슈 쓰는 것도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싫어합니다. 요즘 쉽게 쓰잖아요. 물티슈 뽑아서 닦고 버리고. 저도 매우 싫거든요. 그 물티슈는요, 그건 또 펄프도 아니고 또 굉장히 합성 그 물질이 퍼낸 거라서. 근데 또 안 좋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법테라입니다. 뭐 엄지의 환노이에서 제왕이나 나오시는? 알토란 아닙니다. 환노이에서.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뭐 밝게 재밌게 얘기해 주셨지만 관심 있는 분야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켜야 할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강은미 의원님 하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네.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의당에서 본회의 때 전원 기권표를 던지시면서 매우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제 많이 안타까운 게 이제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보호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미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그 최소한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간다운 삶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건데 작년에 전태일 50주년을 맞아서 전태일 3법 발의를 하면서 그래서 근로기준법 안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적용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안 안 되는 맞는다. 거였고 더욱이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내 이웃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 중요하구나.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인식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거스르는 안을 갑자기 중소기업청에서 넣어놓은 안들이 그런 방식으로 통과되는 것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법은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꼭 필요한 법 강은미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법안인데요. 강은미 의원의 차별의 노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코로나 피해 근로자를 구하라 쿠팡 방지 입법입니다. 아, 그래요. 쿠팡 방지 입법. 정말 제 아내도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매일 와 있습니다, 새벽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한 노동자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남편과 얼마나 자녀가 그러죠? 걸렸는데 네. 그런데 남편이 뇌사 상태예요. 목격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이 부인은 직업적으로 일하다가 그랬는데 예. 가족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부인은 산재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된 거였는데 이제 더 문제는 이 남편이 코로나가 걸려 있을 때는 이 병원비가 다 국가에서 나와요. 근데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아, 이미 그러니까 다 망가졌는데 코로나는 없어졌어. 정작 사라졌군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내사 상태인데 이후에 병원비는 또 가족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하다가 전염병이 걸렸는데 그게 가족들한테 전염돼서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게 됐을 때 이 가족들까지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요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산재를 당한 근로자로 인해서 네.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네. 그 가족도 네. 산재로 인정. 처리를 해달라. 네. 예.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렇죠. 대줘야 되겠잖아요. 네. 이런 문제이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쿠팡에서 또 아이 셋 딸린 젊은 여성이 또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작업 환경 때문에 문제인지 작업 환경 측정을 했는데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회사에서는 우리는 뭐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작업 환경 측정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쿠팡 본사가. 그런데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은 그 작업 환경 측정할 때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업성 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 이렇게 해서 입법을 지금 그렇게 해야 좀 더 공정한 조사 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니까 두 가지네요. 산재법, 산안법. 네. 그죠? 예.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을 한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해서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 이게 작년에 판례에서 드디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네. 그 작년에 그 대법원 판례 그 사건에 대해서 보시고 굉장히 주목하셨겠네요.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산재 판정을 받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산재 사망 사고 중에서 사고사보다는 질병사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질병 그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에 질병이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도 옮아갔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실제 판례가 났고 그러면 빨리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좀 내놨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요한 건 업무상 요인과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잖아요. 이걸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이게 밝혀지기 지금 이제 쉬운 거고, 명확한데. 네. 그리고 이제 직업병과 관련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최근에 좀 더 줄어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런 암 발생률과 관련해서도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게 되게 넓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더 기업들이 그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그리고 그 독성 물질의 기인에서 암이 발생했을 거라고 유추가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좀 더 인정하는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 이제 광부 그러면 폐암에 많이 걸렸잖아요.
워낙 그 먼지를 많이 마시니까. 그죠? 성면 밑에 일하는 경우에도 이제 폐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건 직접적인데 그렇게 원인 관계를 좀 밝혀내는 것들이 힘드니까 그거 좀 범위를 좀 넓게 해가지고 노동자 입장에서 다가가는 기업이 그런 자료만 제출해주면 아, 거의 공개만 해도 왜냐하면 이미 해외 사례에서 어떤 물질은 어떤 암이, 어떤 물질은 어떤 암이 이런 게 다 나와 인과관계가 다 있어요. 있으니까. 다 있는데 기업에서 마치 그게 기업의 뭐 기밀인 것처럼 해서 그 자체를 밝히지 않으니까 잘 밝히지 못하는 게 있고 그런 문제들도 좀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한 분이 새벽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 5월부터 1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3명이 새벽 근무를 마치고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이 아니라 뭐 심장마비라든지 심장 쇼크였다는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쿠팡의 주장은 과로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강제 노동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쿠팡 대책위가 있고 대책위에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실태 조사한 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제 정규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관리하냐면 일용직으로 하루 일을 하는데 하루에 3번 정도 내일 또 일할 거냐 체크를 해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이제 일을 잘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기간제로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로 되면 굉장히 이제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기간제를 할 때 점수를 낮게 받으면 그러면 다시 이제 윗 단계로 못 올라가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일용직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 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간제 하라고 해도 이들이 안 했다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너무 노동 강도도 세고 쿠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택배 배달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 분류 작업까지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뭐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것은 다른 택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를 한 번 하면 뭐 이제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물류센터는 마감이 너무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 있을 때마다 굉장히 그 업무 과정이 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분류할 때 이게 물건을 분류하는 것이 분당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빨리 하는지 못하는지. 네, 그래서 그 중앙 시스템에서 뭐 분당 100개를 해야 하는데 분당 50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중앙 방송에서 누구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로 계속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스스로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계속 세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다들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개니까 나는 뭐 100 몇 개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말하면 UPH 시간당 달성 목표랑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못하면 계속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 분류 자체가 어려운 거고 물량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도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서 있게 한다라는 이런 실태조사 뭐 자료도 있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인간으로 대우받기보다는 기계에 가까운 느낌을 받게 하네요. 사람 자체를. 최근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좀 협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파업 직전까지 갔는데요. 1월 21일에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합의문의 핵심은 이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택배 기사들은 업무는 뭐 집하와 배송만을 한다. 이걸 명확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좀 더 노동자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 예전에 뉴스에 마트 같은 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계단에서 이제 앉아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휴게실 같은 경우는
옷 갈아입는 곳하고 휴게실하고 같이 있는데 거긴 굉장히 비좁아서 다 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현장에서 쉬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도 충분히 쉴 의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건이 안 갖춰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더욱이 조금 더 문제되는 것은 그래도 이들은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서 있건 어쨌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건물 안에 청소하는 노동자들, 관리하는 노동자들 예. 이런 사람들은 청소하는 곳이 복도, 그 다음에 화장실이잖아요. 네. 쉬는 공간이 따로 없으면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쉬어야 돼요? 보통 계단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 계단에 진짜로. 앉아 예, 계시거나 많이 뵀어요. 그 계단 밑에 혹시 잠깐이라도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계단 옆에만 있어도 계단에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 이게 엄청 크게 나거든요. 다들 이거 위에서 막 던져요. 예, 예. 담배 꽁초도 막 던지고 막 예,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예. 계단 대부분은 계단을 막아서 계단 밑에다가 휴게실을 만드니까 아예 뭐 습기도 제거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환풍도 안 되고 열악하네.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대에서 이제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도 그런 조건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네요. 자, 저희가 쿠팡 방지 2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다양하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차별해노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두 번째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볼까요? 갑질로 우리는 머슴이 아니에요. 경비원 보호법입니다. 야, 이것도 참 문제인데 안 고쳐집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네요. 예, 예.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있었고 온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예. 직장 내에 있는 괴롭힘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보호가 돼 있죠. 이게 삼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럼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협박이나 뭐 아니 폭행까지 당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 끊으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경비원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고용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실질적인 고용주나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입주민들하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입주민들한테 갑질을 당할 때 삼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도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좀 가중 처벌을 하자. 일반 형사나 민사로 가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 법을 좀 발의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현행법에 딱 그 불비가 되어 있던 그 부분이네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경비원은 파견 근로자라서 그리고 입주민과의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상태인데 이 법률 관계의 사각지대를 그 완벽하게 메꿔주시는 그런 법률안을 지금 제출하신 거네요. 제가 아파트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은 게 우리가 이제 일을 해보면 직장 상사 한 명이 갑질해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700세대다 그러면은 중요하니까. 사장이 1,400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 을중에서도 우리 경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그 경비원들의 헌신이 있어서예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비만 서는 게 아니라 많은 경비 일이 일 하시죠. 아닌 예, 예. 뭐 택배와 주차 관리도 하시죠. 그다음에 쓰레기 예. 분리수거 그렇죠. 온갖 잡일을 다 예,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이 경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좀 제출했고요. 최근에도 계속 뭐 이제 입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뉴스 계속 나오니까 네, 사실 네, 좀 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좀 네, 네. 이 좋은 법안 심의에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많은 노동자들은 이 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그래서 설은 좀 풍성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아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좋은 덕담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보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을 잃었거나 뭐 해고의 위험에 내몰려 있는 분들은 명절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더 힘든 우리 국민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제도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더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짜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설은 또 좀 더 힘든 마음 내려놓고 풍성한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의원님도 올해 설에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께 다 맡기시고요. 올해 어머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올해는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아드님들에게 좀. 예. 그리고 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더 밝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드시는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 많이 안 드셔도 고열량을 낼 수 있는 고단백질 있잖아요. 네, 단백질을 단백질을 위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게 안 돼요? 소화가 진짜 단백질 조금씩만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안 되는구나. 설 지나고 나서나 네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신변이 기다리던 궁금할 법 하지 시간. 아마 그 어떤 코너보다도 이 코너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기가 하고 싶었죠? 아우, 저는 이 코너가 기다리면서 집에서 혼자 독백하면서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그 법태랑 모니터 네. 하시면서 네. 이 코너를 또 더 눈여겨봤대요. 우리 네. 마 변호사님 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때요? 진짜?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마변호사 연기가 네. 굉장히 담백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담백할 수가 있을까? 나한테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했다는 거네. 아니, 담백한 연기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담백한 연기보다는 네. 여기서는 시청자들에게 약간 오버해야 됩니까? 그럼요. 사파가 조금 밋밋하잖아. 밋밋하기 때문에 아니, 목소리로 근데 그냥 마변이 조신하고 그런 부분 마음에 들던데. 아니야. 저는 차별에 NO 할 수 있는 세상. 알겠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통통 튀는 신유진 변호사의 연기력 저희도 기대를 해볼 텐데요. 오늘 궁금할 법 하지의 사연은 헬스클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궁금씨,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다가 붕어빵이 있길래 사왔어라. 어머머, 나 붕어빵 겁나 좋아하는데. 김대리님, 땡큐. 야, 김대리가. 아유, 작작 좀 해라고. 언제까지 붕어빵 갖다 바칠 거야? 그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 야야야, 좀 조용히 해라. 나 자신이 없다, 아느냐. 아이, 잠깐 있어봐. 저기 궁금씨. 그 궁금씨는 어떤 남자 좋아해요? 어떤 남자요? 저는 아무래도 저의 미모에 딱 걸맞는, 박서준? 바디가 탄탄하고 근육이 아주 탁! 타이트한. 저는 그런 바디라인, 딱 그런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 몸 좋은 사람 좋아하나 보네요. 너무 좋다. 궁금씨 생각은 좀 안 하나 봐. 네, 그쵸? 뭐라고요? 거 봐라. 너는 택도 없다 안 가나. 내는 택도 없다. 아우 야, 진짜 네가 어때서 그래? 그 살만 빼면 박서준이 왔다 놀라서 간다야. 살을 빼보자 일단. 진짜 그럴까? 그래, 할 수 있어. 김대리 화이팅! 자, 김대리는 3년간의 긴 짝사랑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동네 헬스장을 찾게 됐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저희 회원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등록하시게요? 네, 전단지 보고 왔는데 연초 특별 할인 하시는 거 맞지요? 전단지. 어머, 잘 오셨네. 특별 할인 선착순 딱 2명 남았거든요. 얼마나 할인해 줍니까? 반값입니까? 미쳤어. 반값은 사기지. 원래 1년에 120만 원인데 100만 원에 드릴게요. 100만 원. 근데 이거 하면 내 1년 만에 박서준 맹크롬 됩니까? 에? 누구? 배우 박서준? 어머. 이런 욕심쟁이. 어디 보자, 얼굴이. 그래, 호남형이네. 내 박서준이 아니라 김서준으로 만들어 드릴게. 약속. 김서준이라고, 예? 네, 당장 계약합니다. 자, 그렇게 김대리는 헬스장에 등록하고 궁금씨의 이상형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이, 하지씨. 굿모닝이여라. 나 좀 빠지지 않았어요? 살 빠진 거 맞아? 그런데 지금 난리 난 것 같아. 궁금씨 결혼한대. 놀랍지? 응? 뭐라고? 대체 누구더라? 어떤 자식이? 몰랐어? 김대리 둘이 친하잖아. 진짜 몰랐어? 이런. 김대리 친구 아는가? 우리 결혼한다네.
김 대리님 축하해 주실 거죠? 결국 김 대리는 동료에 대한 배신감과 나름의 시련 상처로 지방 근무를 신청했고 헬스클럽에 환불 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과장님이요, 내 지방 발령 났으니까 환불 쪼까 합시다. 어머머? 환불? 안 되는데? 그 특별 할인가로 했잖아요. 여기 계약서 봐봐. 환불 불가라고 써 있잖아. 아니, 내가 지방 발령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내가 한 달밖에 안 다녔다 아닙니까? 후딱 환불해 주있어.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지. 못 줘? 내 사랑도 잃었는데 돈도 잃을 수 없습니다. 버떡 내놓어 있어. 내 돈 내놓어 있어. 돌려줘 있어. 아이고 우리 아나운서님 연기가 그냥 아이고 급물살을 타네요. 아이고, 나는 작가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요? 어떤 사투리를 좀 헷갈리지 않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이게 어떤 건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고 우리는 써줘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이 연기의 네. 참맛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근데 이해는 됩니다.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야, 이건 정말 아니네요. 사랑도 잃고 친구도 잃고 아주 삼재네요, 삼재.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재수학원에서 네. 제가 이제 한 좋아하는 아이에게 네. 그 옆에서 상담을 해주던 친구가 전 팀장한테. 그럼 결국엔 본인이 사귀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네. 상담해주러 갔다가 둘이 눈 맞는 경우 꽤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본인은 관심이 없다가 상담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매력적이거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런 건가? 근데 또 남자야. 본인이 딴 사람 얘기를 하니까 쉽게 접근하거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하니까. 네. 자, 이번 사례의 핵심은 러브가 아니라 사실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중도 해지했다는 환불 문제인데, 자,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네네네. 필요가 있는데요. 환불 불가라는 이런 약관이 있고, 그리고 첫째, 이 계약이 계속 연속된 계약이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를 규정하는 법이 있는데, 방문 판매법입니다. 방문 판매법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계속하고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을 이 계속적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제한 그리고 위약금에 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내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방문 판매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방문 판매가 아니라 요거 네. 느낌이 방문 구매인데. 헬스장을 본인이 방문해가지고 구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 판매법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다양한 네, 계약 폭넓게.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거래는 방문 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네. 환불 불가 규정 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 요건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네. 이 환불 불가 규정은 헬스클럽에서 제공한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네. 어쨌든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김대리 사실 이거라도 받아야 살지. 네, 그렇죠.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도 잃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경우에 네. 얼마까지 환불을 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이에요? 네, 이 체력 단련 이용 표준 약관에 따라서 네. 만약에 헬스장 이용 전에 네.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100%겠지 뭐. 그렇지만 위약금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약금은 10%. 그 90만 원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용하기 그래서 전이면. 위약금 네, 10%를 바로 100만 원 공제하고 됐어요. 환불해주면 되고요. 네. 헬스장을 이용했다. 이 경우에는 이 100만 원을 그러니까 1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뭐야, 365로 나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할인 전 가격이 아닌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1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약금 100%만 빼고 다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 환불 불가 규정이 있다 네, 하더라도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에서 무효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네. 근데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둘이서 계약을 했어. 네. 계약서 쓴 거야. 네. 예, 나 1년 동안 100만 원 내고 하는데 좀 더 싸게 해줬어. 99만 원에. 만 원 더 싸게 해줘가지고 1년 안 하면은 내가 이거는 그냥 받지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개인적인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 서로 합의해서 요 그래, 안 줘도 돼? 요 규정을 서로 도출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먼저 마련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먼저 이런 조항을 마련해둔 사람이 있는지 이게 당사자 1대1 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먼저 마련해뒀다라고 하면 약관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정밀하게 살펴봐야 될 그래.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아이고. 이 81만 8,1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니 너무 이거는 피곤한 일이잖아요. 변호사 500부터 시작하잖아요. 정확하신데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안 준다고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갈 필요 없이 우리 프로 보란 얘기예요.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네. 변호사한테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환불을 거부하는 이 분쟁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원소? 노노노 이런 경우에는 너무 비쌉니다. 변호사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를 하시면 편리하다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원에서 헬스클럽 쪽에 직접 환불금을 받아주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이 소비자원이 피해 접수를 받으면은 이 헬스클럽 측에다가 화해 권고를 내립니다. 화해해라. 네, 화해 권고를 좋아, 그냥.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예 지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을 내리면 이거는 법적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없이도 이 법태랑만 보시면 환불 분쟁에서 자유로워진다. 소비자 여러분들이랑 법태랑이랑. 네. 궁금한 게 요즘 네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환불 요청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헬스장 한동안 못 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합니까?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네. 중지 당하시는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자가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때는 해줘야 돼요?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근데 이 부분이 좀 그런 게 그 소비자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은 이용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제 규제가 풀려서 오늘은 이용할 수 있는 날인데 내가 모르고 못 갔어요. 네. 날짜가 하루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계약 해지를 딱 한 시점부터 내가 나머지 기간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날은 빼야겠네.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보통 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많이 보냅니다. 네. 그렇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해결이 좀 더 편리하게 된다.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환불을 요구했을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두는 게 유리하다. 예, 알아두시면 기묘하게 이용할 법한 내용. 예, 나름 약간의 그 운율을 맞춰봤는데 네. 안 사네 잘.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호흡을 맞춰보니까 역시 살아있어. 예. 아니 쉬고 오시니까 네. 충전하고 네. 뭔가 재능을 더 개발해서 오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4주씩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마변이 오고. 더 잘하니까 갔다 오면. 네. 충전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휴가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이번 기회에 아주 건강 관리를 집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농담했는데 화들짝 놀라시네. 예. 정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가 느껴집니다. 자, 법태랑 제작진이 신 변호사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네. 모릅니다. 맞아요. 예. 오늘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 보니까 덩달아 기운이 나는데요. 설 잘 보내야죠. 건강해졌다고 어디 가지 마시고 설 그냥 집에서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 절대 안 가요. 네. 이 프로그램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전 팀장님은 설 어떻게 보내요? 저도 놓치기 싫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해줘봐요. 느낌이 다르잖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기서 느낌이 있네. 점점 닮아간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유의 대명절입니다. 물론 여느 때와는 달리 꼭 모이고 만나고 인사 나누고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요. 안부 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못 볼 것 같으면 전화, 영상통화 꼭 하시길 바라면서 연초에 인사드렸지만 새해 인사 한 번 더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